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 지아라고 합니다. 저는 살면서 제 생각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건을 마주하고 난 이후로는 제 생각이 정말 맞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 날들이 길어졌는데요. 저는 사실 평소 한국이 자꾸 못 사는 나라라며 속으로는 몰래 무시해 왔었어요. 그랬던 제가 최근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경험을 한 뒤 세상이 180도 뒤집히는 느낌을 받고 제대로 주제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모두 한국인 친구 수연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 해볼게요. 저는 상하이에서 알아줄 만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갖고 싶은 건 다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 인생은 항상 가장 비싸고 빛나는 것들이 가득했어요. 제가 사는 곳은 아파트 맨 꼭대기층입니다. 영화에서 본 크고 멋진 초고층 호텔 기억하시나요? 그런 곳에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웬만한 사람들의 침실보다 큰 옷장과 1년 동안 신을 수 있는 신발보다 더 많은 신발이 있었고 집안의 모든 것은 명품으로 도배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생일이면 백화점 명품은 죄다스러울 정도로 쇼핑을 했습니다. 그런 저의 삶은 정말 멋지다고 말할 수 있었죠. 세계 최고의 강대국 국민으로 태어나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사는 저는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중국은 어릴 때부터 사상 교육을 정말 열심히 해요. 저 역시 그런 교육을 받으며 자랐으니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지내는지 너무 당연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제 친구들도 또한 모두 저와 똑같이 부유한 부모를 둔 사치스러운 취향을 가진 아이들이었어요. 저를 포함한 친구들은 공부를 그다지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어차피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고 발전된 나라인데 굳이 열심히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모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에게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지만 세계는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제가 살게 될 세상은 지금과 다른 세상이 될 거라는 전혀 뜬금없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여행도 하고 생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유학을 가는 게 어떻냐고 제안하셨죠. 결국 부모님 뜻을 따라 유학을 가야겠다 마음먹으면서 어떤 나라로 갈지 고르게 되었죠. 부모님께서는 미국이나 영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 그런 나라들이 여행 가기엔 좋은 나라일진 모르겠지만 살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중국과 견주었을 때 미국이나 영국에서 더 배울 것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차피 중국이 세계에서 최고라면 굳이 비슷한 나라를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중국을 더 큰 나라라 생각하는 나라로 갔을 때 편리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어릴 때부터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는 중국의 지배를 받았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중국이 아시아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제가 중국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지 않아도 제 나라에 대해 알고 있는 나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그게 한국이었어요. 부모님은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워서 꼭 방학이 아니더라도 자주 중국에 갈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들었죠. 부모님은 한국으로 유학 갈 바에야 중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어요. 유학 생각도 없던 저에게 유학을 가라고 하시니 나라를 고른 건데 또 한국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가지 말라고 하는 부모님의 말씀에 저는 오기가 생겨서 한국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중국을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중국 사람이라는 걸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중국에서 온 저를 오히려 일반 친구들 대하듯 대해주는 한국 친구들이 고마웠죠. 대학교 역시 중국의 캠퍼스보다 작았지만 한국 학생들의 학구열은 상당히 높았어요. 중국 친구들과 명품이나 주로 연예인 이야기만 했던 것 같은데 한국 친구들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특히 제게 유독 잘해줬던 수연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수연이는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처음으로 유럽에 갈 예정이라 여행 경비를 벌겠다며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 수연이의 모습이 신기하게 느껴졌죠. 수연이가 성인이 되도록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본 것도 놀라웠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부모님이 보내주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건가라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하고 싶은 게 있을 때마다 부모님께 손 벌릴 수 없다는 수연이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 당연히 부모님이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니 돈이 제 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어울렸던 중국 친구들에게선 볼 수 없는 모습을 한국 친구들에게서 많이 봤어요. 진솔하고 매사에 열심히였던 수연이가 특히 멋있어 보였고, 수연이와 더 친해지고 싶어서 중국에서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 놀던 저의 진짜 모습을 숨겼어요. 그리고 유럽 여행 갈 때 저도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전 사실 대부분의 나라를 한 번쯤은 가봐서 유럽이 크게 가보고 싶었던 건 아니었고, 다만 한국인 친구와 해외여행을 다녀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당시에는 제가 알고 있던 중국인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한국인들이 조금 신기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게다가 놀기 좋아했던 중국 친구들과 어울리다 한국으로 유학와 한국인 사이에서 지내다 보니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제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수연이는 저의 요청에 살짝 고민하는 것 같았는데 원한다면 그래도 된다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유럽 여행의 준비가 시작되었고 즐거운 마음으로 유럽행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첫 여행지는 이탈리아였는데요. 여행의 첫 시작부터 저는 그곳에서 정말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고, 지금 생각해도 식은땀이 흐르는 상황이었죠. 저와 수연이는 모두가 기다리고 있던 입국 심사대줄을 서면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나가던 한국인이 저희에게 한국인이냐고 물어보더군요. 수연이가 맞다며 고개를 끄덕이자 저까지 자연스럽게 줄을 이탈하여 어딘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수연이와 같이 도착하게 된 곳은 줄이 별로 없는 곳이었습니다.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자동 입국 심사대인 듯 싶었어요. 수연이는 굳이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겠다며 기뻐하며 줄을 섰죠. 그리고 다음 순간 저와 수연이는 각각 다른 심사대에서 동시에 여권을 내밀게 되었는데요. 어째서인지 수연이는 안으로 들어갔지만 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당황하고 있을 때쯤 공항 직원이 오더니 제 여권을 들여다보고 중국인은 이쪽이 아니라며 저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더군요. 저는 그럼 그렇지라면서 중국인을 위한 다른 입국 심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엔 그런 것 없이 모두 똑같이 줄을 서서 심사받고 들어갔던 것 같은 기억이었는데 중국이 새삼 또 대단한 나라라고 어깨를 으쓱대며 공항 직원을 따라갔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같은 시설을 쓸 리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보는 수연이를 향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잠시 후에 보자는 눈빛을 보냈어요. 한참을 따라가던 저에게 그는 손가락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예의 없다고 생각은 했지만 저처럼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국인들이 있기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다들 중국인을 우대해주는 입국 심사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도달한 곳은 당혹스럽게도 바로 처음에서 있던 그 기다란 줄이었다는 거예요. 잠깐 다녀온 사이에 줄이 더 길어진 것 같았죠. 저는 주위에 있는 공항 직원을 잡아 중국인 입국 심사대가 따로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줄의 끝을 가리키며 서라고 하더군요. 다른 중국인들도 따졌으나 무시당했고 상당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다시 원래의 입국 심사줄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2시간이 넘는 시간을 들여 입국할 수 있었죠. 저는 이탈리아에 들어서자마자 기진맥진해졌어요. 수연이는 그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미안하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 마음을 알 리 없는 수연이는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잘 지내자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이탈리아 여행은 솔직히 좋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중국의 자부심이 조금씩 깨지는 걸 느꼈거든요. 세계가 중국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배웠는데 아니었죠.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건 꼭 한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여행을 하다 보면 식당을 갈 일도 많고 숙소에서 숙소 관리자와 얼굴을 마주하는 일처럼 이탈리아 현지인을 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꼭 받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적인데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을 보면 다 비슷해 보여. 사실 어느 나라냐고 묻는 일이 몇 년 전만 해도 없었어요. 그저 그들의 눈에는 아시아인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묻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어요. 처음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중국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도 전에 수연이는 한국인이라고 답했거든요. 그러자 딱딱했던 표정이 한순간에 풀리면서 반갑다는 말을 들었어요.
유럽 현지인들은 하나같이 BTS를 알고 있다면서 자신이 얼마나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지 알려주고 싶어 했죠. 그 분위기는 정말 묘했어요. 중국인이라고 말했으면 전혀 느끼지 못했을 따뜻한 환대가 느껴지자 저는 중국인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창피하지만 전 이탈리아에서 수연이와 여행하면서 처음으로 중국이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부끄러울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여행 내내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묻는 질문에 입을 다물어야 했죠. 반면에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수연이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저도 한국인인 줄 알고 있다가 중국인이라고 하자 떨떠름한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그런 일들은 여행하는 내내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중국 사람이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말도 서슴없이 했죠. 중국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지 않고 시끄러워. 중국 사람들이 오면 빈자리가 있어도 예약 손님이 있다고 말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순간 부끄러웠거든요. 수연이 역시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를 의식했어요. 빠르고 자연스럽게 화제거리를 돌리려 했다는 걸 저도 알거든요. 하지만 이미 머릿속에 들어온 유럽 사람들의 말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어요. 수연이는 이탈리아에서 제가 좋은 인상을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근처에 있는 스위스로 가보는 게 어떠냐고 하더군요. 저는 상관없겠다 싶어서 좋다고 했으나 이동하려는 과정에서 아쉽게도 그 계획은 틀어지게 되었어요. 수연이는 한국 여권이라서 무비자가 가능했지만 저는 중국인이라서 비자가 필요했거든요. 더군다나 그 비자도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어서. 결국 이탈리아에서 더 지내다가 원래 계획했던 프랑스로 가게 되었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프랑스에서도 중국인의 위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인이 바라보는 중국인이 어떤 이미지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왔을 뿐이었죠. 전에도 유럽에 와본 적은 있지만 그때는 중국인 친구들과 함께 왔기에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한국인인 수연이와 함께 여행을 하다 보니 중국과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보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중국인들이 유럽 각국을 여행하면서 많은 돈을 소비하고 그 나라의 관광산업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중국인들은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중국인의 세계적인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것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이긴 합니다. 속은 상했지만 유럽 여행이 후회스럽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봤던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더군다나 수연이가 옆에서 인종차별이 발생할 때는 막아줬기에 그럭저럭 여행을 잘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놀란 것이 있었는데요. 한국의 여권은 많은 나라를 무비자로 갈 수 있다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갈 수 있는 나라는 190여 개의 나라들이 있다는 거죠. 중국은 그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 한국과의 차이가 느껴져서 얼마나 민망해졌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고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 깨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사실은 한국이 세계에서 중국보다 더 인정받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온 전 한국 유학 생활이 끝나더라도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요. 수연이와의 여행에서 마음의 변화가 왔고 이후 한국에서의 경험들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과 인생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고 이제는 한국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단지 한 나라의 국적이나 문화를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시각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해하고 싶어진 거죠. 게다가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조금 더 진지하고 성숙한 마음가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중국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으로의 유학생활은 저에게 준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되었고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